저 안 알려주실 겁니까? 아 네? 알려 저 바둑은 그걸 다 완전 다 흡수해 가던데 제 거를. 그 최소한 이렇게 네. 길을 아셔야. 그러면은 민신님은 길을 알고 아. 제가 알려줬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네. 확실히 오래 생각하고 계시네요, 박정희님께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잘못하면 진짜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다 써서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목 명인전 대회에서 네, 4위 안에 들게 되면은 오목 기사 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오. 면장을 받게 되면 이제 정시 한국 오목협회 기사로 등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 제가 예. 다 조사를 하고 그래봤는데 예. 4등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일반인이 있으면 그건 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로 예. 왜냐하면은 1위부터 8위까지 네. 제가 3위인데 3위가 없고 5위가 없고 6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1위부터 8위까지. 한국 랭킹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쉽지 않겠네요. 오늘 그냥 명인전답게 다들 실력들이 그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셨네요. 네. 되게 이렇게 랭킹 3위 분께서 보자마자 이수는 안 좋은 수다, 이수는 좋은 수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옆에서 이해하기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예, 역시 전문가가 옆에 계셔줘요. 저기는 무슨 수인가요? 이 수는 네. 이 수도 마찬가지로 선수 뺏기는 수가 아닌가요? 이렇게 네. 100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의도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100도 좀 잘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를 네. 먼저 두고 가는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이제 이때는 이렇게 됐을 때 네. 백승이 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네요. 백승이. 음. 여기서도 백승이 나지 않는 여기서도 날 수도 있는데 만일 백승 도전에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에 또 흙이 라인이 생기게 보이기 때문에 또 좀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박종현님께서 두신 수가 그래도 좀 좋은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리가 100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8, 90점 된다고 생각해 이 자리가. 그 자리를 원래 뒀어야 된다. 근데 이 자리도 그래도 한 5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50점을 네.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폭한 편입니다. 어. 제가 좀 오목에서는 독설가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 네, 제가 아마 해설하게 되면은 오목 기사라도 가차없이 딱 까고 그럴 순간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예, 승부사는 냉정해야 돼요. 네, 제가 보통 박정희님께 안 좋은 수다 제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돌려 말하고 그런 거는 좀 성미 안 맞다 보니까 네 그냥 좀 보신 입장에 그래도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말씀대로 100이 사치고 네. 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살을 친다는 게 다시 한 번만 네. 설명해 살을 주세요. 치고 네. 이렇게 가야지만 그나마 좀 맛이 사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이쪽에도 흙이 좀 두터워지려고 그러고 이쪽에도 좀 배그 입장에서 좀 꺼림직하다. 좀 양쪽에서 곤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가 그냥 젖혀왔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백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치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 이렇게 해도 백이 미리 3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흙이 당장 이렇게 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수타진을 하면 됩니다. 실전에 그 기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칸 네. 띄워왔어요. 근데 이렇게 뜨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패착 같습니다. 이건요. 패차. 네, 여기서는 바로 백승이 날 것 같습니다. 백승이 난다. 백승이 난다? 네. 어떤 수순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놔볼게요. 네. 아마 제가 찾을 수 있으면 김홍수님도 찾으실지 않으실까 벌써 생각하고. 채팅창에 저거 백승 같은데 오 굉장하신데 야, 실력이. 날카로우신데요. 이야, 우리 기사님들인데. 우와. 이렇게 할 네. 때 4를 치잖아요. 또 여기 3을 치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금수각이라고 하죠. 오목인들 사이에서는. 금수 각. 네. 근데
당장 여기서 수가 안 나더라도 이쪽에서 왠지 수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여기서 수 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무리 이쪽으로도 나도 백승이 날 것 같아서요. 좀 수순이 길게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한 게 이렇게 4가 되면은 또 다시 갑자기 턴이 흑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이 점은 주의해야 돼요. 공격할 때. 그러니까 확실한 백승을 점칠 수는 없지만 네. 백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면은 흑 예를 들어 3을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를 치면 막아야겠죠. 네. 이렇게 띈 4를 치잖아.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띈 사는 띄어져 있는 사라는 뜻인 거죠? 네. 보통 이게 열린 사, 닫힌 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닫힌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빠져갔네요. 3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 흑의 대각선 3을 미리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막으면 진짜 백이 완전 좋은 모양이 돼서 이제 또 무난하게 백승이 나기 때문에 위로 막으셨죠? 네, 위로 막았네요. 실전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느낌은 백승인데 정확한 수순 저도 잘 보이진 않네요. 그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바둑이든 장기든 오목이든 네. 뭔가 이길 것 같은 그런 그 모양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가. 네, 거의 지금 백이 9할 이상은 가져갔다고 봅니다. 9할 이상. 네. 이제 여기서 저도 당장 보이진 않는데 김홍수님이랑 저보다 더 빨리 보시지 않을까. 3을 놨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이쪽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쪽에서 여차하면은 백이 삑살이 나면은 삐끗하면은 이제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라는 게 그 좌우 하단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하단에 있는 백진영을. 네, 여기선 그래도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백이 수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 반드시 이렇게 막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잘해야죠. 흑이. 그러니까 흑이 반대 밑으로 막으면은 이제 진짜 백의 뜻대로 되는 거죠. 바로 백승이 납니다. 어떻게 밑에 막으시면은 일단 이렇게 먼저 둡니다. 이렇게 둡니다. 네. 이렇게 막아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 뛰는 수가 있구나. 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현님께서 오래 고민하시는데 이런 건 사실 기력이 되면은 좀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해설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희 그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한국 오목협회 그 전국 랭킹 3위에 계시는 그 박웅배 기사님이시고요. 오목 기사님이시고 우리 그 가운데에 계시는 분은 뭐 아시다시피 아니요. 장기계. 아니, 저는 대한장기연맹 소속 프로 초단 박민선입니다. 저는 그 바둑 아마추어 5단 귀수라고 합니다. 역시 박종현님도 확실히 날카롭네요. 박종현님도 베테랑이다 보니까 박종현님이 제가 언급은 못했는데 박종현님도 54전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기사 못한 게 좀 애석하긴 한데 박종현님도 우승자 출신인 거는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우승자 출신이에요? 2부 리그긴 한데 2017년도 슈퍼리그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짱짱하신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에스토니아 친선전 때도 7위를 하셨고. 에스토니아 친선전. 네, 에스토니아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때도 교류전 같은 거예요? 네, 프렌드십 친선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2달 전에 열린 아마 최강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세강 군이 최연소로 입단을 했을 그 대회 했었던 그 대회. 이세강 군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 네, 그 대회에서 이제 이세강 군은 2위를 해서 기사가 됐는데 이때 박종현님은 그때 9위를 했었어요. 9위. 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참가해서 9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그렇죠. 네.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승에
최초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남부 지역 오목 대회 6위를 하셨죠. 축하드려요. 깨알 자랑, 깨알 홍보.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우승자, 최근 대회에서 가장 핫한 대회에서 우승자 출신 우리 박웅배 기자님의 해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54전을 했는데 20승 34패예요. 와. 어떻게 보면은 야구 선수도 아니고 전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일단 5할이 안 되니까. 예, 5할은 안 되죠. 근데 워낙 강한 분들 상대하기도 하셨고 또 그래도 오목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계속 네. 대회를 나오시고. 예를 들어 제가 장기나 바둑대회 나갔으면 이 정도 성적도 못 거뒀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그 구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내공, 구력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분도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방금 이렇게 센스 있게 두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회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지 이분이 절대 약해서 네, 제가 뭐 좀 약간 심한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여절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쵸. 사실 이분도 막상 보통 사람들이랑 붙게 되면은 이분도 거의 넘사벽 수준. 기수님하고 네. 오목을 둔다면 몇 점 정도 접어줘야 상대가 근데 될까요? 오목에서는 네. 저 오목이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솔직하게 네. 제가 진짜 2달 정도 진지하게 오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박종현님 왜냐하면은 2016년도 때 저랑 똑같이 데뷔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의외로 스스로 노력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편이라서 네 그나마 기사가 됐는데 박종현님도 분명히 저랑 똑같이 노력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네, 기사가 못 된 거 보면은 그래도 박종현님도 뭔가 좀 자기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개월은 너무 박종현님 같은 경우가 3년 했는데도 계속 네. 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쵸, 보면 그쵸. 진짜 맞아. 독한 마음으로 해야 예, 가능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2개월은 좀 심하네요. 예, 한 이게 20년 정도 하셔야 20년 정도면 네. 일단은 미러 갔네요. 미러. 이거 진짜 좋은 수입니다. 아, 좋은 수인가요? 네. 어떻게 좋은 수업인가요? 왜 좋은 일단 수인가요? 당장 대응을 안 하면은 네. 흙 이렇게 3을 칠 때 이렇게 4-3으로 되는 건 보셨죠? 네, 그 수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거나 네. 이렇게 맞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네. 이제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 이렇게 3을 치면은 네. 또 이렇게 막거나 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았을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백이 4를 쳐요. 이렇게 맞고 또 백이 4를 쳐요. 맞고 이제 또 3을 쳐요. 이게 그 유명한 포도송이 모양이죠. 힘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끝이 아, 나죠. 그러네. 일단 이렇게 막으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막아도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풍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바둑 같은 경우는 기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풍이라는 거는 이제 상성.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실리형인데 상대방은 뭐 두터운 형이에요. 세력형. 그럼 뭔가 그 서로의 상성이 안 맞아서 분명히 실력은 이 친구가 센데 이 친구가 이길 때가 되게 많은 그런 상성들이 있잖아요. 네. 기풍 상성이라고 하는 오목 같은 경우는 그런 상성들이 있을까요? 네, 상성이 있죠. 일단 김홍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을 덜 해서 그런데 예. 랭킹 1위 분이랑 2위 분한테 다 한 번씩 이긴 경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또 세계 대회 나가서 또 실력 있는 외국 있는 분들을 한 번은 비기고 2번 이기신 적도 있으시고요. 엄청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근데 보면은 특정 어떤 분한테는 6전 6패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이게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나는데도 네. 그 뭔가 모르 그 상성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장기 같은 경우도 많나요? 장기도 있죠. 장기도 이제 포진에 따라서 또 강약이 근데 다르기도 하고. 분명히 이렇게 막아야 그나마 임시방편이라도 될 텐데 이렇게 두면은 아까 제가 그린 그림대로 백승이 날 겁니다. 이제 김홍수님이 이걸 못 볼 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거의 카운트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렇게 막았을 때 보여주신 네. 수순대로 진행이 되면은 바로 네. 4-3이 나와서 네, 끝나는 절대 못 건데. 막는 네, 말 그대로 무적 수순이 나오는 거죠. 무적 수순. 지금 이 모양만 봐서 거기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 네.
볼 수 있나요? 근데 저 정도 저 그때 그 기사님이랑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정도는 아니고 요런 수순들을 네. 그 저번에 저 오모 기사님이랑 온라인에서 대국했던 이 정도 수순 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실 땐 잘 보시는데 좀 기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네, 기복이 심한 경우는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돼서. 네, 그런데 제 말대로 이렇게 하죠. 그러네요. 네. 야, 근데 아까 저는 이렇게 막는 경우를 수가 나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막아도 수가 날 걸로 보여져요. 아, 이렇게 돼도 또 읽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수가 나지 않을까. 근데 신기하다. 오목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국 장면을 보는데도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는 게 되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일단 막아갔네요 수순대로. 네. 이렇게 막으면은 진짜 다이렉트로 수가 나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도 최선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으로 막아가는 게. 근데 애초에 최선의 판단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아쉽죠. 네. 그래서 그나마 수습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나마 최선의 판단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수는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냐 하면은 이렇게 할 때 뛰어가는 수로.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애매해지는 게 이렇게 저는 어떤 수순을 봤냐면 이렇게 되면 4-3 수준이잖아요. 그게 왜 대각선 4 여기를 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흙이 3을 쳤다고 가정해 볼 때 이런 식으로 4-3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을 때 이제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4가 먼저 생기니까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백이 좀 장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신선하네요 진짜. 뭔가 그 보드 게임이라는 게 사실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인 게 수익이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오목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바둑, 오목, 뭐 이제 뭐 체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수익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오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부분 전투라고 하잖아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수익기들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예. 네, 사실 오목에서 네. 진짜 수익기가 거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바둑도 그렇지 않나요? 바둑도 정말 중요하죠 물론. 예, 근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가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개가 능력이라는 건 아무튼 바둑이라는 게임 뭐 e스포츠는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그걸 빨리빨리 판단하고 형세 판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이게 공격을? 그러니까 저도 당장 수가 안 보였으니까 김홍수님도 똑같이 신중하게 두시는 것 같아요. 당장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흙한테도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정확하게 수익기가 정확히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방어를 먼저 하는 수. 근데 아마 이것도 실력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단번에 백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 눈에도 보이진 않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당장 수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차면 여기 흙이 사치면서 또 막을 수도 있어서 또 신중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바둑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하면 돌아가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뚫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안 둔다고 예를 들어 이런 데 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흙이 3을 쳐요. 이렇게 돼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가 나는 게. 뭔가 여기서는 수가.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둔 거예요. 여기선요. 그 순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뭐 아직 잘 헷갈리신 분들. 못 보시나요? 아니 전 봤죠. 했는데 혹시나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든 똑같아요. 여기서 4를 치면은 이제는 웬만한 분들 다 보실 것 같아요. 4-3이죠 현재. 네. 여기랑 100이 3-3도 되고 4-4도 되고 다 가능해서 4-3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다 가능합니다. 100도 4-3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또는 후수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김홍수님도 또 이제 장고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김홍수님 입장에서도 이쪽 하변 방면으로 뭔가 깔끔하게 수를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종현님이 최선으로 대응한다는 가정하에 아슬아슬해 막히는 수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막힌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지 네, 그렇죠. 않을까요? 좀 오, 칼을 뽑았어요. 이렇게 뜨는 게 좋은 수가 되는 게 예를 들어 흑이 3을 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3을 쳤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도 수가 날 것 같네요. 요 자리로 가면? 이렇게 돼서 4-3이 되는 거죠. 너무 빨리 해서 좀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냥 순수 이렇게 3을 쳤다고 가정할 때 네. 이렇게 먼저 4를 쳐요. 네. 그리고 바로 네, 막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하면은 여기서 또 4가 생겨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끝났어요. 사실 역시. 이렇게 돼도 끝났는데 여기 어차피 3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을 막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4-3이 거죠. 되네요. 예. 그렇다고 4-3을 먼저 막아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었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이 자리를 보긴 했었는데. 흑이 많이 위기네요 지금 네. 상황이. 근데 흑도 제 생각에는 공간 때문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금 그 수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네, 3 네, 치는 네. 수순요. 이렇게 백이 먼저 4를 쳐요. 이렇게 또요. 순서는 좀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4-3을 친다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막잖아요. 네, 그럼 막았어요. 흑이 4가 생겨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생기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근데 이미 3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으면 이때 이렇게 4-3이 되는 거죠. 반대로 4-3을 막으면 이제 뭐 알기 쉽게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난 박종현님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두셔야 될지. 박종현님 그 흑님이 네. 좀 위기에 처했네요. 네, 대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하긴 한데.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흑의 최선은 어떤 걸까요?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최선이면은 네.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 저도 저기 생각했는데. 뻔뻔하시네 되게. 되게 근데 뻔뻔한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해서 수가 날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막으면 4-3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네. 백이 먼저 4를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4-3이 안 되죠. 네, 이 4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까지 보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고. 네. 와. 다시 한번 제가 네. 2달 정도 공부하면은 기사님과 좀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 막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저 수익기를 보고 나서 20년 정도 네. 하셔야. 인정합니다. 지금 장고가 계속 되고 있죠. 네. 지금 서로 이제 그 수를 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제가 흑이면 두고 싶은 자리야 이 자리로 보여져요. 근데 이 자리도 백이 잘 공격하면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수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수승 아닌감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도 좀 조심스러워. 저도 네. 금수승일 것 같은데 아마 근데- 금수승이 난다면은 네. 이거를 시청자분이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붙여가는 수. 이렇게 갔을 때 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또 이렇게 막아요.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X 표시되죠. 이 수순대로라면 끝날 거예요. 지금 진행이. 지금 실제는 어딜 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4를 먼저 치셨는데 이거는 미리 4 치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칼 빼들었을 때 나도 칼 빼들어야 될 그쵸, 텐데 그쵸. 상대방이 칼 빼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칼을 빼들었으니까 이게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기수님하고 오목을 둘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을 먼저 치니까 네. 그건 안 좋은 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쵸. 그건 맞는 네, 얘기인가요? 맞는 말씀이긴 네. 하죠.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바둑에서도 그 활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목에서 그걸 빗대어봤을 때 살을 치는 건데 악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대체로 살을 치는 게 아무 이유가 없으면은 악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나게 살을 치시던데 민신님은? 그런데 어떻게 지셨죠? 아니, 아니 총 대국에서는 제가 앞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 제가 그렇게 네. 악수를 두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자. 근데 제가 살을- 봤을 네. 땐 이제라도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여기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장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수익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보험으로 뚫 수는 미리 처음부터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수가 없나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면 처음에 점 찍어둔 수를 뚫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제가 수익기 하는 방식입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시간이 없을 때는 일단 그 네.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수를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다 수익기 부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지금 이렇게 살을 치는 경우는 시간 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시간은 지금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40분 대국이니까. 네. 근데 박종현님도 뭔가 살을 쳐야만 뭔가 안도감을 안도감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심리 때문에 살을 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 상태에서 진행 네. 중이에요. 왜냐면 귀수이기 때문이지. 왠지 역시 저분 제 팬이신가? 지금 흑에서 이쪽에 수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흑이 이 자리에 안 둔다고 가정하고 백이 이렇게 흑이 3을 친다고 가정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4-3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당장 처음에 말했던 데가 이 자리였어요. 그냥 아예 꽉 틀어막는.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자리도 나쁘진 않은 게 이렇게 백이 살을 쳤을 때 이쪽 공간으로 막혔으니까 이것도 나쁜 수는 아니고 당장은 나쁜 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올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수보다 아무래도 이 수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관점에서는 약간 떨어져 가는 수가.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이 가로 연결 고리를 아예 5가 될 수 없게 만드니까 이 자리 자체가 어차피 여기 막거나 대각선은 막을 수 있어요 살을. 근데 이걸 한 군데를 막는 동시에 두 군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역시 시청자분도 어딜 막든 수가 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는 때도 결국은 백승 날 것 같아요. 안 날 수도 있는데 김홍수님도 쉽게 그러니까 단정 짓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막상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 자리 뒀네요. 네, 이 자리도 처음에 말했던 데인데 나쁘진 않은 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홍수님이 당장 술 못 본다고 가정하면 좀 장기전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전으로. 네,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래도 김홍수님이 많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홍수님이 100으로 줄을 잡으셨는데 김홍수님이 서서히 조여서 자멸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니까 그만큼 장기전을 선호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잔인하시네요, 약간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잔인하시죠. 극악 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잔인하시네. 근데 사실 아니요 이렇게 네. 오목을 집중해서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 계속 보면서 네, 수익이하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아까 말한 대로 금수승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3을 치게 돼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번.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아까 박종현님이 이렇게 두셨잖아요. 네. 네, M7자리에 네. 김홍수님이 또 3을 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막잖아요. 네. 이렇게 또 3을 쳐요. 그럼 또 어디로든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을 때 바로 이렇게 4를 치는 게 3을 치는 게 아니고 사전 이렇게 먼저 4를 상단 쳐요. 뛰어서 네, 이렇게 둔 이유가 X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수 이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금수라는 게 네.
신기해요. 진심으로 이걸 보시고 이렇게 와 신기합니다 진짜로. 박종현님도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대응했는데 초반에부터 꼬인 것도 있었고 초반부터 꼬이는 바람에 이제 흑은 계속 최선으로만 대응해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구수에서부터 이제 유불리가 크게 갈렸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물론 이제 바둑이든 장기든 뭐 그런 것들 보드 게임 이제 진행할 때 초반 그 포석 진행, 그쵸? 네. 포진 진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오목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예, 많이 예. 극단적이에요. 이 오목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5수, 6수, 7수 이 안에 그 한 수 때문에 바로 형세가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또 마무리를 그만큼 잘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하면 좀 서로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대결에서는 그게 좀 확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그래도 장기를 두면서 네. 수익기가 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오목을 들어가서 오목을 두는데 그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가 저 단으로 못 올라가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급수가 되면은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수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끝났습니다. 어디도 좋죠? 아까 제가 말한 방법으로도 금수가 나는데 네. 이렇게 3을 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금수가 나니까 아까 네, 아까 제가 막아야죠.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금수가 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예. 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또 수가 나요. 4-3으로. 아, 그러네. 네. 근데 그럼 일로 이렇게 막아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수가 나냐면은 이렇게 띈 살을 칠 수 있어요. 아, 띄어서 살을 친다. 네. 또 이렇게 3을 쳐요. 그럼 위에가 5가 되니까 받아야죠. 네. 네. 그 이쪽을 먹으면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 모양은 무서운데요? 뭐 이게 사실 끝났다고. 사실상 뭐 거의 종료됐다고 보면 예, 돼요.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좀 애매하게 보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여기서는 100% 끝났다. 아, 100% 확실합니까?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여러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근데 이제 또 아무리 맞는 수라고 하더라도 네. 그 자기 시간 안에서 검토를 하고 가야겠죠. 김홍수님이랑 제가 2번 교류도 했었고 세계 선수들이랑 겨룬 것도 많이 봤었는데 이 상황에서 못 끝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 이렇게 단어를 네, 현재 여러분은 사실, 그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박종현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돌 던져도 이상하지 않다. 아,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예, 기권을 한다는 거예요. 기권을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현재 여러분은 그 제1회 한국 오목협회 주최하는 그 명인 오목전을 보고 계십니다. 고민을 하시네요. 네, 사실 어딜 놔도 다 끝났는데 그냥 끝나는 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서 사실 그렇긴 뭐 바둑이든 장기든 오목이든 이런 끝나는 수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보다 즐거운 게임이 되죠.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이기는 입장에서 네. 지는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그 시간이죠. 너무나도 괴롭지만 이기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겁고 뭐 세상이 다 이렇게 밝아 보이는 것처럼 정말 기분 좋죠. 그렇군요. 저도 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무리 이쪽으로 계산해도 질 것 같고 저쪽으로 계산해도 질 것 같은 때 시간을 거의 다 씁니다.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요. 막. 저는 던져요. 너무 괴로워. 저도 네. 던져도 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두고 싶다 보니까.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좀 상황이 달라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3을 똑같은 경우에서 3을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맞겠죠? 네. 이렇게 막으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막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금수도 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3을 치는데 이렇게 막을 때 이쪽 공간이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칫 수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전에는 거길 뒀네요. 네, 실전에는 근데 애초에 제가 말한 거는 여기 뒀으면 그나마 좀 비빌만 했지 비벼봤을 수도 있는데 실전에서 여기 뒀어요.
비벼본다는 건 이제 승부로 계속 네. 이어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가면 더 까다로웠을 텐데 김홍수님 입장에서는요. 공격이 까다로웠을 텐데. 네, 저도 좀 오래 생각을 했으면 여기 뒀을 것 같아요. 이 자리보다 처음엔 물론 이 자리 집었지만 그래서 오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좀 단순해 보이는 모양이라도 확실히 마무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해도 왠지 잘 마무리한 백이 이길 것 같지만 확실히 이 상황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네. 훨씬 어려운 미션이다. 몇 단계 풀기 어려운 미션.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좀 쉽게 떠주셔서 좀 무난하게 백의 승리가 이제 확정되는. 네, 점쳐지는 부분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런 모양에서 그런 뒷수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는 게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고수들의 대부분 재미가 있는 역시. 신선하네요, 진짜.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바둑도 잘 모르지만 알파고 대결 할 때 열심히 그쵸. 시청을 했거든요. 해설해 주시고 하니까는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맞아요. 역시 수익기 종목들은 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네. 끝났는데 발버둥 치는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백이 뭐 설마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쳐서 막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대가 랭킹 4위인 김홍수님이지 않습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쳐도 어차피 이렇게 끝나니까. 끝났네. 네. 이게 참. 우와 마지막 마지막 저런 팀을 줄 때 진짜 가슴이 아프죠, 진짜. 네.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끝났죠. 아하. 4를 막아야 될지 3을 막아야 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디로 이미 가든 패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일단은 결정은 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진짜 더 아쉬운 거는 그나마 왜 한 칸 더 뛰어서 막을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한 칸 띄어서 두는 수는 되게 고급수인 네, 것 같은데. 되게 고급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근데 박병현님이 진짜 진작 오목 기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은 이런 센스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좀 독한 말이긴 하지만은 네. 냉정하게 봐서는 예, 승부가 결정 난 것 같네요, 여러분. 네, 예. 이미 승부는 결정 났습니다. 그 이 바둑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 대국을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오수 기준으로는 서로 잠시만요. 국기 복귀를 중에 지금 복귀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막아라서라고 음, 초반에 말씀하신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처음에 구수제에서 이렇게 네, 막으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를 가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네. 정수라고. 네. 실제로 세계 선수권 나가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둑판을 다 채우면은 누가 이기나요? 네, 무승부 처리가 됩니다. 오목 같은 경우는. 또 서로 합의가 되면 이제 네, 서로 합의가 되면은 무승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3을 친 게 네. 악수, 꼬임의 시작이었다. 그 수가 꼬임의 시작이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흑이 무조건 100점짜리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백이 그나마 실수할 때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구수인가요 여기가? 네, 구수에서 구수에서 승패가 갈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또 네네네. 이 게임 용어로는 스노우볼, 네,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예. 공감 못 하시죠? 네? 스노우볼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굴리면서 커진다 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를 뭘로? 어우, 저를 어떻게 보시고? 존경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싸움을 좀 김홍순 기사님께서 스노우볼링을 잘하셨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죠. 사실 예. 여기서라도 이렇게 대응을 했었으면 그래도 좀 길게 가지 않았을까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 자리는 너무 늦게 두셨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4를 치는 극단적인 이게 4를 치면 안 좋은 게 또 이쪽으로도 모양이 생기니까. 그쵸. 3 모양이 잡히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뒤늦게서 이렇게 이특기도 안 갔고 이렇게 갔었죠. 그쵸. 이 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박정희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최선은 아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 가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왜냐면 여기 이쪽이랑 이쪽 세력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연결고리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네. 그 방금 이제 웅배 기사님께서 패착수를 뒀잖아요. 네. 다들 저수가 귀수였다. 귀수했다. 너무들 하시네요. 그래도 저도 실전이라면은 이렇게처럼 잘 안 보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보는 거랑 해설하면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일단 여러분 그 3라운드에서는 그 박종현 기사님대 네, 3급 상급이시고 네. 김홍순 사단님의 대결은 우리 김홍순 사단님께서 승리했습니다. 와 여기서 승패가 갈렸다니. 사실 뭐 바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9수 만에 승패가 갈린다. 바둑으로 표현하면은 예. 대만 항문대가 잡히고 시작했다고. 그 정도의 네. 그럼 장기로 표현하자면 차가 그냥 어이없이 한 번 죽었다. 저답네요. 예. 차가 기수했다. 예. 물론 거기서 내가 진다는 보장은 네. 없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차가 귀수했다. 표현 아주 고급지네요. 지금 이제 복귀를 마치시고 다음 대국 준비하고 있죠. 네. 오목도 프로가 있나? 프로가 있나요? 프로라고 표현하진 않던데. 예. 좀 아무래도 바둑처럼 프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스폰도 못 받고 또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사실 저도 프로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 실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오목 대회가 그러면 네. 세계적으로 오목 인구는 좀 많은 편인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장기, 체스, 바둑 이런 게 비해서는 턱없이 적겠죠. 장기는 이제 한국 장기, 중국 장기, 일본 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합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오목은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세계 장기인 대회하면 그래도 외국인들도 몇 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오시는데. 네, 그분들 혹시 체스도 두시면서 장기 두시는 분들 네네. 혹시? 체스 기사분들도 계세요. 체스 기사분도 이제 올리비에 기사님도 그래서 계시고. 저도 브레인 TV 가끔씩 볼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장기를 두네 좀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네, 그중 이제 실력이 되게 괜찮으신 분들은 그 프로 대회에서도 16강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승한 경우는 없었죠. 네, 우승한 경우는 네, 없었죠. 그럼 최대가 16강인 건가요? 네, 이번에 16강 올라가신 게 최대였던 거. 그래도 16강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16강이면 16위. 그렇죠. 16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16위인데 네. 그 몇백 명 참가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선부터 해가지고 그 전 이제 올라간 단계를 다 합치면은 되게 많이 참가를 하셨는데. 야, 대한민국 16강과는 완전 급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오목은 세계 대회가 있습니까? 네, 올해도 열리고 2년 전에도 열렸었어요. 그때 참가하셨던 분이 김홍순 기사님, 박상현 기사님, 조익현 기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가셨어요. 어디에서 네, 열린 그때 거예요? 2년 전에 대만에서 열렸었어요. 그럼 올해는 에스토니아에서 열려요. 그러면 혹시 네, 총 몇 명 정도 참가하는지? 일단 또 세계대 같은 경우는 QT라고 있는데 그 예선 대회란 뜻이에요. 네. 그 QT를 통과하면은 이제 AT라고 있는데 AT에서는 진짜 12명의 정예 실력자들이 이제 11대국의 풀리그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순위를 가리는. 풀리그를. 네. 풀리그면 11대국을 한다. 서로. 12명이서 11대국을 하는 거죠. 풀리그도. 끔찍합니다 진짜. 아니 그게 네. 제한 시간이 뭐 초읽기로 시작해서 30초 3회로 한다 하더라도 풀리그 11대국은 11판은 진짜 그 사람 골거든요. 체력적으로. 하루 종일 네. 오목을 두면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국씩 두는데 한 번 제한 시간이 3시간, 아니 2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판에 2시간씩 다 쓰면 4시간이죠. 그럼 한 일주일 정도를 네, 그렇죠. 리그를 하는 거군요. 네. 귀수님 재밌게 해주세요. 네. 귀수 탈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영광의 상처예요 이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숱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습니까? 네,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기수님은 괜찮나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죠 여러분? 탈모여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심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분위기 슬퍼졌는데요. 저는 솔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서울 바둑 아카데미 기수님의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오목대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네, 중계하고 있고. 유전 vs 환경. 유전보다는 환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심하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환경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프로기사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죠. 보통 6살, 7살, 빠르게는 5살부터 시작을 해야 프로기사 될까 말까인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저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서울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감옥 생활 같은 생활을 했어요. 예,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둑 특기생으로 해서 시험 볼 때만 학교를 나가고, 그 위에는 온리 바둑.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뭐 10시, 11시까지 그걸 이제 매일 패턴으로 10년 동안. 어떤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공부보다 차라리 바둑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괴로웠던 건 그 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매일 같은 반복된 생활을 한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10년 있었던 거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연산 영광의 상처. 예, 여러분, 자연산 영광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만. 네, 아니. 듣기 힘든 그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재밌나요? 슬픈데요. 기수야 힘내. 좋아요. 기수님 파도 광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수님 매서운 눈 멋있음. 그건 알죠. 저도 도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둑 배워봐서 뭐 그쵸. 고시했으면 40패스 했을 때 10년이면 근데 뭐 다른 여러분 응원 감사해요. 또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도 점심이 또 와가지고 또 그런 먹방 한번. 네, 먹방. 여러분 저희도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 햄버거가 햄버거가 왔어요. 이제 살것 같네. 스킨버거. 네.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라면서 내거 먹기. 영광의 상처 인정. 좋아요. 광고 같아. 탈모여도 잘생겼으면 됐지. 이분 누구야? 리얼 만두님 사랑해요. 비웃나요 지금? 아니 안 웃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귀수 무한도전 김태호 PD. 제가 김태호 PD 닮았나요? 조금 닮았습니다. 전혀 아닌데. 어딜 봐서? 왜 약간 기분이 왜 나쁘시죠? 저는 냉정하게 김태호 PD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방송 끊어봐야겠어요. 위험했는데? 햄버거 누가 쏘나요? 저희 오목 협회장님께서 선물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협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네. 기수님하고 오목 멸망전 좋죠. 한번 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존심 걸고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자존심빵? 진 사람은 제자가 되기. 제자가 되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스승님이라고 부르기. 좋죠. 민신님이 일단 저한테 도전자의 입장이니까. 도전자라니. 당연하죠. 비공식 대국은 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비공식 대국이 여러분, 비공식 대국까지 치면은 한 10승 3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식 대국을 쳐야죠. 공식 대국에서는 어떻게 됐죠? 공식은 2대1. 인정합니다. 2대1로 지셨나요? 졌습니다. 근데 비공식 포함하면 10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원래 그런 거 아십니까? 뭐요? 원래 비공식 대국에서는 자기 실력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세돌 닮은, 저 이세돌 닮았다는 소리 몇 번 들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김홍순 기사님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소모임 같은 데서는 좀 널널하게 두시는데 막상 본대에서는 진짜 승부사다운 기질을 발휘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네, 장기도 아프리카 방송 많이 하시는데 진짜 자기수는 안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모양이 나왔다. 고민하시다가 기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민신님이랑 최근에 저랑 BJ 민시랑 BJ 기수랑 바둑과 장기 관련돼 가지고 보드 5종 게임을 했었는데 서로 이제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로 연습을 서로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그럼 서로 진짜 이렇게 설명드리기 그런데 진짜 야비하게 진짜 못 들은 척해 서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척해. 세상 모르는 척. 난 처음 해봤다. 난 처음 해봤다. 난 모르겠다 이러는데 본 경기 들어가니까 와 이거 그때 그 사람 맞나? 이럴 정도로. 저도 교수님한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 알까기를 그때 우리 그 평가전을 평가전. 하는데 아니 교수님이 진짜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왜 알까기의 중요한 그 위치 있잖아요. 그죠? 알까기도 수익기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익기가 잘 되는 사람이 알까기 이길 수 있는데 그죠. 수익기가 감. 포진이 있습니다. 알까기. 그죠. 이 가운데 경첩 사이로 그죠. 왕이라든가 큰 그죠. 괴물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두시길래 무조건 알까기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나도 가운데로 배치 안 하고 아무데나 막 날리면서 그죠. 괜히 막 이렇게 내 거 죽으면서 그쵸. 잘못 떴다 이러면서 잘 못하겠어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한테 알까기 사부님이랑 부르시면 됩니다. 알까기 별로 잘하고 싶지 않아서 오목 사부님이랑 부르세요. 오늘 아무튼 멸망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네. 해서 제가 이기면은 진짜로 인정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거 팝콘 각인가요? 이건 전 자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제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께 깨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가끔 좀 허당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제가 또 진지할 땐 진지합니다. 네. 벌칙 같은 건 있나요 이번에도? 스승과 제자가 되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라고 하면은 뭐 일단 물을 먼저 떠오고 그러면 후회 안 하십니까? 스승이 가시는 길에 네. 뭔가 이렇게 떨어진 게 없는지 밑바닥 닦고 그렇죠. 청소 좀 해주고 앞길을 이렇게 열어드리고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물론 안 하죠. 어허. 제가 이게 뻔. 뻔? 뻔되기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공식 대회에서 네. 교수님을 이겼는데 네. 굳이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리 비공식이라도 10대 2는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대 2는? 10대 2.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 같아요. 증거요. 증거 없죠. 지금 그 민신님 편 드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함께 가시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안 했는데. 아닌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3자 입장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거군요. 그럼 오늘 그 민신님이랑 저의 대구 하는 걸 좀 해설해 주시나요? 해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알까기를 네. 알까기 3파전. 알까기 3파전. 근데 알까기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또 왜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아니 해보셔서 알잖아요. 네. 인터넷 알까기가 아니라 실제로 알까기는 맞아요. 제가 좀 못해서. 네. 실제 알까기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바둑하는 했던 사람들은 진짜 저희 이제 어렸을 때 PC방도 금지고요.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도 다 금지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바둑과 운동꾼. 우와. 네,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그 외출하는 것도 금지였어요. 우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둑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둑알과 바둑판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을 5만 가지를 찾아내는 거. 우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둑알과 바둑판을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다 어느 정도 한다. 그런데 오목은 네. 왜 그렇죠? 그만할게요. 밥 먹겠습니다. 이준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머리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요. 그래도 게임까지 못한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게임 한번 이렇게 PC방 갖다 걸리는 순간에는 바로 집에 가야 합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벌써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집을 가야 된다고요? 네, 집을 보내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럼 제자 탈락? 그쵸? 우와. 되게 엄격했어요. 바둑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때가 이제 바둑 제일 붐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엄격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많이 그렇진 않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운동 선수들만 맞고 자라잖아요. 네, 싫어합니다. 바둑도 똑같았어요. 이건 여담인데. 설마 지금 여담인데 맥주 하시나요 지금? 무슨 구심하게 말.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이거 무슨 소리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제 여담인데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좀 실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가 계속되니까 방송 끝날. 귓밤을 좀 몇 대 맞았었어요. 네, 귓밤도 맞았었고.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이제 뭐. 전 아무 말도 하지. 이제 상관없어요. 네, 이제 저한테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네.
깃밤도 맞았었고 뭐 하지만 지금 바둑계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진 않.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예, 교육청 끌려가요. 예,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옛날에는 이제 그랬었던 거죠. 왜냐면 근데 그만큼 옛날에 그래서 실력이 정말 셌어요. 옛날 기사들, 뭐 옛날 연구생 출신들. 네. 지금은 좀 연구생 출신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좀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도 연구생 출신. 네. 그래도 연구생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약해져도 연구생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는 항상 바둑 얘기 나면 자신 있어요. 제가 물론 뭐 아직 프로가 되지 못했지만 뭐 바둑계에서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아마추어 같은 데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근데 머리가 굳었어요. 냉정하게. 아 진짜로. 바둑은 제일 센 나이가 13살, 14살이에요. 이때가 진짜 제일 활발히 활동하고 좀 머리가 흔히 말하면 잘 돌아가는. 잘하고 있죠. 예. 머리가 굳은 건가요? 아니면 예. 머리가 빠지고? 둘 다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굽고. 예. 죄송해요. 자꾸 이런 드립만 생각. 아니.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즐거우면 됩니다. 네. 기수님이랑 여자분이랑 머리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불이 작은 거야 유독. 여러분. 제가 앞에 갈게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큰 게 아니고 이거 누가 민신님이 작으신 거야. 아 예. 제가 저 얼굴 별로 안 작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내가 큰 거 아니다. 대두예요? 네? 네, 말씀 끊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네. 사람도 시작하나요? 대전이 정해졌어요. 아, 대전. 네. 아, 여러분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화장실 그때 가고 동안 싶어서. 저는 빨리 네.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머리 좀 만지고 네, 그러고 빨리 올게요. 가주십시오. 이거 저 해야 그동안 빨리 햄버거를 먹어줘야 돼. 그러면 대국장 명은 어떻게 될까요? 장원철 기사님, 장원철 장원철 2단, 장원철 2단. 그리고 네. 김경배 기사님. 김경배 1단. 네. 6위와 19위의 대결이에요. 네, 우리나라 랭킹 6위와 우리나라 19위. 랭킹 19위의 대결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장원철 기사님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근데 그래도 김경배님도 한실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6대4는 되지 않을까. 장원철 기사님이 6, 김경배 기사님이 4. 오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력 차이가 나면은 뒤집는다거나 이변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거의 어려운 일인가요? 아마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예전에 강상민 기사님이 기사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일반인신 분으로 그 당시 랭킹 지금도 랭킹 1위신 김규현 기사님한테 이기셨어요. 그때 거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런 경우는 혹시 랭킹 1위신 기사님께서 방심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방심을 했다기보다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도 아. 있었고 또 강상민 기사님이 그때 한창 물 올라갔을 시기도 했어. 그게 좀 안 물렸었어요. 또 그만큼 이변은 많아요. 또 김홍수님이 또 양성모 기사님한테 6전 6패 그런 경우도 양성모 기사님이 지금은 확실히 랭킹 20위권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6전 네. 6패를 할 정도로 네. 상성이 있는. 네, 상성이 있죠 그만큼. 왜 나만 무서워요? 아니 일단 대진 상대가 네. 정해졌어요. 아 그래요? 장원철 2단 장원철 기사님이랑 네. 김경배 기사님. 아하. 2단과 1단의 대결이에요. 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깨알 홍보인데 제가 원래 좀 학원 홍보를 잘 안 해요. 근데 혹시 그 바둑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아트바둑 아카데미라고 쳐보시면은 저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아트바둑 아카데미, 그쵸? 갑자기 홍보를?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귀수에게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트바둑 아카데미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배우러 가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전 지인 DC 해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당연한 행들이죠. 아 기적의 사이즈. 아 그렇네. 기적처럼 제가 크네요 얼굴이 머리가. 아 훌륭해요. 민신님도 BJ인가? 네 장기 BJ님이세요 민신님. 네, 그 아프리카 장기계의 한지민으로 불리고 있는데. 뭐, 제발. 네. 뭐라고? 네. 뭐 본인도 약간씩은 가끔 보면은 맞나요?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돌관리를 하고 이제 누가 오픈을 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분 실력이 솔직히 장원철 이사님이 좀 앞서긴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그래도 김경래님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DC는 안 해주나요? 예, 오셔서 시청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DC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원철 이사님이 이 모양을 선호하세요. 수월인데. 수월. 네.